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남의 땅을 안 밟고 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 진입하는 이 현황상 도로 개인 땅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겠지만 밑으로 인허가는 받아놓고 위로 진출입을 할 수도 있고. 자,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안면 내올리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창고, 그리고 약 500여 평의 토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물건인데요. 2019 타경 345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500평이 넘고요. 건물이 한 27평 정도 되는데 2억 3,300에 나와가지고 현재 1억 8,600이거든요. 근데 이게 2차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응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매각제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인데요. 불법 건축물인데 현재 임차인도 있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 종물이나 부합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소유주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응찰을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더라도 이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냐 하면 지금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이 건물 여기 보시면 경량철골로 된 이 주택 있잖아요. 요거 자, 요것만 현재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앞에 주택 넓은 주택하고 뒤에 요 창고들은 이제 제시외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요 창고들이야 뭐 나중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앞에 주택이 문제입니다. 이 앞에 주택은 실제 임차인,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죠. 살고 있는 상태고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고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소유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게 종물이냐 부합물이냐 혹은 독립물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으면 여기 출입구가 연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층은 출입구가 이쪽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이 건물에 대한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물건에 포함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은 그냥 보고 그냥 넘기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경매를 하다 보면 지상권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2년 동안 지료 납부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면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지 그것도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 해답은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등기부를 떼보면 이게 준공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여기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저당 설정 이후에 이 건축물이 추가로 증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앞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건저당 설정 당시에 이 앞에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은행에서 증언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내줄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거나 감정평가 당시에 은행도 이제 대출을 해줄 때 감정평가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사진이 있으면 그게 증거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은행이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집행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농업법인인데요. 요 건물도 다 같이 이제 활용을 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지고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 뒤에도 계속 농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던데 좀 싸게 낙찰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요 농업법인에서 이게 다시 되파는 그런 방향을 고려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 땅을 전부 되찾겠다 하시면 또 그 방식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려면 요 뒤에 창고나 이 처리 처분 문제도 지료 청구를 한다든지 부합물 종물을 따져봐서 철거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내가 요걸 꼭 취득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여기는 여기 1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면 모습 여기 앞쪽까지 이렇게 경계고요. 저기 뒤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만나시게 되면 한 가지 문제를 더 제시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 그림을 담아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뒤쪽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길 있죠. 요거 지금 이 올라오는 길이 국유지의 국어거든요. 복개된 국어인데 현황상의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떼보시면 국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사도로가 중간에 나머지 폭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창고를 치우고 여기에 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도로 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이 안 나오는 구간은 사도로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또 받아와야 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현황상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실제 요 한 가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 법인이고 그래서 진입로 해당 폭만큼 전체를 이렇게 가로폭을 다 쓰려면 사도로 껴있는 사도로 이 사도로의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도로는 또 여기 농업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러 가면 진입도로 좁아서 건축 허가 안 난다, 내가 진입도로 안 내주면 못 낸다 이런 얘기 할 건데 실제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거는 저희가 따로 또 영상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자, 안고 있는 문제 정리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겁니다. 여기 법정지상권, 이제 불법 건축물이죠. 자, 위반 건축물 요거 해결 문제. 이거는 낙찰을 받더라도 종물이나 부합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물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걸 또 지료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토지인도에 관한 소를 제기를 해야 해결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료 청구 안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집행 권한을 어렵게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도로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폭 부분은 사도로인데 사도로 이제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추후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 부분에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위치는 창녕군청 기준으로 해서 북서 방향으로 10km 거리입니다. 차로 한 12분, 15분 정도 거리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대구 달서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근방에 저수지도 가까이 있는 넓은 땅, 농원처럼 쓸 수 있는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방법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멤버십을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임장했던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언급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